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황성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팀은 송준법에 따른 주택매수 미매가분 활용 방안이라는 과업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저희 팀은 미매각 토지를 살펴보니까 왜 이렇게 한전 직원분들이 미매각 토지에서 물물이 섞이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팀은 수확행이라는 말을 인용해서 미매각 토지에서 행복을 수확하자라는 말을 줄여서 수확행팀으로 그 의미를 가지고 프로젝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목차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매각 토지의 활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저희의 사업 아이템 사업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전 측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아무런 경제적 기운을 얻지 못한 채 버려진 땅의 자산 규모는 약 101억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101억이라는 엄청 큰 기획비용은 매달 매몰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토지를 한전 측에서 매각을 하더라도 처분 소식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전이 매각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 저희가 확인해 보았을 때 입찰이 58번이나 나오고 있을 만큼 그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전 측에서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미매각 토지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주차장이나 공용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여 사회공헌의 공간으로 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한전이 ESG 경영을 추구하는 만큼 한전의 핵심 가치에 잘 부합하는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전이 기업이니만큼 이윤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미매각 토지를 사회공헌의 기능뿐만 아니라 이윤과 지속 가능성과 함께 어울러서 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무엇이 있을지 고민을 해봤을 때 저희의 사업 아이템은 임대형 스마트팜이었습니다. 현재 스마트팜이란 분야는 청년을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부의 지원이 있습니다. 이에 지원자도 꾸준히 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에 진행된 스마트팜 청년 교육생에서 뽑는 경쟁률 또한 6대1로 상당히 높은 수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계신 심사위원분들이 한전 측이 왜 스마트팜을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점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팜이라는 분야는 한국에서 아직 초기 확산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진행된 2024년 스마트팜 청년 창업 교육센터에서 진행된 커리큘럼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론교육 2개월, 교육형 실습 6개월, 경영형 실습 12개월로 총 20개월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교육생을 208명 선발하게 되었는데 이런 커리큘럼을 모두 끝낸 교육생에게 임대형 스마트팜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12명의 우수하게 마무리한 12명에게만 임대형 스마트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모두에게 이런 커리큘럼을 잘 끝낸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인원에게만 제공할까요? 바로 부지가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팀은 창원에서 진행한 스마트팜 박람회에 참여하여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전북지자체 그리고 경남지자체 농진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 육성을 위한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모두가 스마트팜 경영 실습할 부지가 부족하다는 공통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같이 협력할 기업 또한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사업 아이템 수확행팜입니다. 지자체에서 진행한 스마트팜 청년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스마트팜의 토지 부족으로 인해 경영 실습을 하지 못하는 청년농을 위해서 임대 형식으로 스마트팜을 제공합니다. 이에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한 달에 한 번 또는 분기에 한 번씩 해당 토지에 방문하여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아직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에게 기회의 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청년농 그리고 한전, 지자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한전 측은 지속적인 임대료를 통해서 지속적인 이윤을 창출하고, 청년농은 높은 초기 비용을 인한 리스크를 없애며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지자체는 부족한 커리큘럼을 채울 수 있습니다. 실제 한전이 가지고 있는 미메가 토지 예제입니다. 해당 토지를 3D 모델링 작업을 해서 저희가 스마트팜 예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해당 토지는 약 1000평 정도의 규모였으며, 해당 토지에 스마트팜 2개소의 스마트팜을 만들 수 있으며, 저 공간에 1명 내지 2명에게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지 내에 체험센터를 만들어서 1차, 2차, 3차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그러면 수학행 체험센터에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번과 3번 같이 원데이 클래스나 사무실 쉼터 같은 경우에는 앞에 계신 분들이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 1번 파머스 마켓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팜 부지 내에서 생산된 작물을 마을 주민들에게 무료 또는 좀 더 싼 값에 제공합니다. 또한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는 외지인들에게도 이러한 파머스 마켓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어서 한전의 이미지 개선에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부지 내에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활동으로 영역을 넓혀갈 수 있을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한전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작물을 사회에 공헌합니다. 이에 이런 활동으로 메세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자파를 받은 작물이 몸에 좋을까, 또는 송전탑 밑에서 어떻게 농사를 지으며 전자파 받으면서 어떻게 해? 라는 전자파에 대한 오해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는 초기 비용 및 수익 모델입니다. 실제 스마트팜을 창업한 이지명 대표님의 자료로 기반하여 구상하였습니다. 이지명 대표님은 600평 토지에 약 3억 원 정도의 금액이 들었을 것을 감안하여 저희는 4억 원 정도의 초기 비용을 잡았으며, 초기 비용 자금 조달 사항으로서는 건축공사 2억 원, 기자재값 1억 5천만 원, 농묘값 또는 기타 비용에서 5천만 원에서 4억 원이 들었습니다. 해당 토지에서 연매출 약 2억 원 정도의 2억 원 정도의 작물이 생산되면 임대비와 영업의 이윤을 보완했을 때 원금 회수 기간은 약 6년 뒤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반적으로 한전 측에서 모두 부담했을 때 금액이며, 스마트팜 특성상 여러 지원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정부의 지원과 농식품 모태펀드가 존재합니다. 농식품 모태펀드는 농식품 민간 자금을 모아서 스마트팜과 같이 농업 관련 사업을 시행할 때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자체 또는 농신청과 같은 단체와 협력을 진행했을 때 그 리스크와 부담 또한 훨씬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학행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 5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가치가 없는 땅에서 지속적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ESG 경영을 추구하는 한전 측에서도 지역 활성화라는 사회적 책임 이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팜 특성상 확장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여서 송전탑의 이미지 개선, 주민들과의 소통 방안, 기금 사용 설득 방안, 특화마을 개방 등 한전이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학행 프로젝트의 발표를 맡은 황성빈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발표자 물마시고 질문 받겠습니다. 동 프로젝트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실제
매각 재산 규모가 101억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요. 한전에서 그 매수해가지고 있는 부지들이 그 송전선로가 건설하는 주변 지역들이 굉장히 그 활용 가치뿐만 아니라 그 산속이라든지 뭐 특수하게 이게 원자력 주변에 있는 아까 그 부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지만 강원도 쪽 산속으로 가면은 이렇게 스마트팜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을 건데 그냥 단순히 그냥 도심 근방에 가까운 근교에 있는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 한전에 매각하는 사람들의 사정은 내가 이걸 사용을 못하겠다 해서 한 건데 그걸 스마트팜으로 개조하는데 개조를 써서 했다 해도 거기 들어와서 실제 운영할 청년들이 과연 그렇게 많을까 그게 좀 싶습니다. 실제로 저도 리메가 도시를 살펴보니까 산 속에 있는 것도 있고 바다랑 붙어 있는 것도 있고 되게 좀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팜을 선택한 이유가 스마트팜 특성상 다른 농사 같은 거와 다르게 부지에 어떤 그런 영향을 잘 안 받습니다. 층고를 높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지가 좁더라도 기계 설비를 조금 넣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아까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하면 청년이 할 거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지금 지원율이 되게 엄청납니다. 지금 경쟁률이 6대1 정도로 저희가 스마트팜 박람회에서 직접 봤을 때 어떤 수치고 이것도 6대1도 진짜 가려서 실제 청년들이 스마트팜을 할 의지가 많아서 이러한 외진 곳도 다 가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처음에 얘기할 때는 이제 한전이 땅만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다가 그 뒤에 가서는 그 창업 작업하고 할 때도 뭐 이 사람 실제적으로 했는 분이 이제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걸 표시를 하다가 뒤쪽에 가서 또 한전이 전체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포커스가 어떻게 돼요? 한전이 단순하게 그 땅을 밀고 이제 오래된 건물이 있으면 어차피 그거는 철거를 해야 되고 하는데 결국 그런 한전은 여기서 보면은 지원자가 많다고 했는데 순수하게 땅이 없어서 그 땅만 제공하면 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은 땅을 제공하고 저 뒤에 이제 농업 무슨 펀드인가 뭐 이걸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건물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운영할 사람을 꼽는 것까지 하는 게 좋다는 의미인지 정확히 지금 안 헷갈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저희가 부산에 있을 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한전 측에서 이러한 펀드나 이런 것들 가서 스마트팜을 짓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교육 커리큘럼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다 끝내고 나면 임대형으로 스마트팜을 하게 되는데 그 스마트팜을 할 곳이 없어서 청년들이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단계를 지자체에 조금 협력을 받아서 지자체에서는 뭐 한 달에 한 번 또 분기에 한 번씩 정도 가서 교육 정도 피드백 정도만 주는 걸로 하고 한전 측은 이러한 설비를 다 해서 지속적인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로 구상했습니다. 시설부가 된 네, 맞습니다. 그러면 땅만 제공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지자체에서 제공할 땅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한전에서 땅만 제공한다면 그 의미가 없나요? 땅만 제공했을 때는 그것도 생각해봤는데 그거는 약간 부동산의 개념이라서요. 그냥 땅만 제공하면 그냥 판매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임대로 받든지는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조금 매각이 되면 제일 좋은데 매각이 안 되면 임대로 받아요. 매각하는 것도 가능하고 만약에 지자체에서 설비를 넣어라 우리가 땅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런 프로젝트의 의미가 좀 퇴색되는 것 같아서 저희는 한전 측이 이런 설비를 하는 것까지 구상을 했습니다. 앞에 두 개에 비해서 요거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까 그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여러 지원 정책이 이렇게 지원자가 넘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면 그만큼 몰릴 거다라는 건 굉장히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책마다 제도마다 세부적인 내용이 굉장히 다릅니다. 어디에 얼만큼의 돈을 주고 몇 년간 어떻게 이런 승급하는 지원할 것인가 다르니까 이제 실제 실행을 계획하려는 입장으로 이제 들어가 그 다음 단계가 되겠지만 저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보면서.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리가 굉장히 고립돼 있어요. 가는데 뭐 3시간 막 편도 3시간 걸려요. 근데 가가지고 막 오고 와야 되고 그러면 우리 눈 감고 이제 손 들어보면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세부적인 내용을 고려해야 그게 이제 실제 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되게 좋은 전 보석 같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간 한정된 내에서는 너무 잘 꾸며서 이렇게 모델을 전개해 주신 것 같고, 그래서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제 한전이 이걸 하고 싶다면 적어도 이 정도의 자금과 그리고 몇 년간의 어떤 형태의 실행 운영 자금부터 시작해서 그걸 내놓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이러한 지원 정책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내놓는다고 해서 다 몰려들 거라는 생각보다는 좀 차별화될 수 있는 전략이 있으면 저는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마이크는 머리를 쥐고 얘기하십니다. 음악을 하시냐고 지금 한번 생각해서 다른 분들 말씀하셨듯이 이게 진짜 1, 2조도 마찬가지고 지금 3조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한전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제안을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처럼 생각하고 만약에 지금 이 과제를 하셨다면 이런 과제 못 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한전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 고정관념으로 잡고 있거든요. 지금 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향후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 뭐 한전이 뭘 그런 것까지 다 따진다면 이런 아이디어를 못 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자리가 너무 고마운 게 학생들한테 고마워요. 그런 기존 고정관념을 다 탈피하고 이게 지식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지식이 있다 한들 이런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이런 아이디어를 주시는 게 저희한테 도움이 됐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다고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뭐 이게 되냐 안 되냐 뭐 이것도 중요하죠. 평가 심사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걸 반영을 할 거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이 너무 허황된 얘기라면 그 점수는 안 나오긴 할 건데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자리에 전 심사위원이 아니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감사하다는 거. 이런 진짜 저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여튼 3조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디어 주셔서. 예, 저희가 예정 시간보다 한